안녕하세요, 송유리입니다. 스치면 상한가에서 추천드렸었던 K카 종목,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시초가에도 급등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두 번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추천드렸었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혹은 보유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대응 방법하고 시장 상황 정리, 그리고 정의원분께서 요청해주신 종목 상담 3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두 번이나 언급드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10월 28일 그리고 11월 5일 스치면 상한가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10월 28일 요날하고 10월 5일 이렇게 두 날에 걸쳐서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잘 아실 만한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드렸었죠. 첫 번째는 국내 1위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중개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통 수수료를 먹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매입을 합니다. 차를 매입을 해서 직접 이제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 자체를 없어요. 허위 매물 자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이 국내 1위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요, 온라인 중고차 점유율 81%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상한가, 아주 끝까지 말아주고 종가까지 상한가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리포트, 해외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쏠렸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리포트에서 내용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시장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시장성.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어떤 걸 언급드렸었냐면은 케이카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에서도 시장성 규모와 그다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가 연평균 5%씩 성장하는 중고차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국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9조 원 규모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매년 이제 연평균 5%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50조 원까지 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이 골드만삭스 리포트에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한가 도달할 수 있었고, 일단은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일단은 케이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좀 독보적인 시스템이죠. 일단은 허위 매물 자체가 없다는 자체가 일단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시장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실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실적 장세,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언급 드렸었는데,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설립 이후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규모 실적이 이번에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 지금 3분기죠.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이 1조 4천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69억 원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봐야죠.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88%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고, 일단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이번 상한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이 호재들이 겹쳐져가지고 지금 이제 상한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고차 시장성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이런 이제 수치상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제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예를 들면 뭐 BMW, 벤츠도 이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이 보이는 상황인데 중고차가요 굉장히 여러분들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섹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이 소비자한테 인도되는 기간이 계속해서 지연됐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주문 넣으면은 뭐 11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수요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중고차 업종이 약간 수혜 업종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더해졌는데 일단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전망이 밝습니다. 전망이 밝고 지금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지금 3분기 잘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K카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이 1조 8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연도에는 2조 5천억 가량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괜찮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K카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K카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K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5일 이때하고 그 다음에 10월 28일 이때 두 번 추천드렸는데 이미 상한가 나왔고 무려 오늘 시초에 25%까지 띄워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대응 영역이지 신규 매수자의 진입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K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략하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K카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대응을 들어주시는 게 맞고요. 신규로 나는 진입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K카 일단 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대응입니다. 대응인데 K카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은 25%까지 올라갔어요. 25%까지 올랐는데 자 41,650원 찍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종가는 4.6%로 마감을 했는데 자 보유하신 분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상한가가 나왔다. 대량거래 동반하면서 상한가 나와줬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그 다음날 시초가에 어느 정도 부근에서 나머지 물량 전량 매도 하시는 게 맞는데 K카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래량 좋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패턴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N자형 눌림목 매매 패턴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차 상승을 했을 때 한 번 더 반등 나와줬을 때 그때 전량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K카가 회사 전망하고 앞으로의 시장성, 규모 굉장히 좋아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하지만 지금 이미 상한가가 한번 나와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는 4.6%까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하셨다가 재차 눌림목 부근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K카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K카만 제가 한 지금 10분 설명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 개별 종목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개별 종목은 지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자체를 이해하셔야지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보면요. 오늘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약간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약간 보합권에서 머물렀고 마찬가지요. 코스닥도 약간 상승한 구간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큰 의미는 없었어요. 큰 의미는 없었고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수급 분산되면서 좀 유입되는 모습 보였는데 요즘 장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초반에 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반에 급등 나옵니다. 장 출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상승 나오면서 그 다음 빠지죠. 빠진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끝나는 이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장세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도 약간 이런 장세였어요. 이런 장세였었고 오늘 보면은 좀 많이 어지러웠죠. 시장 장세가 무슨 정치 테마주들도 약간 한 번씩 작은 수급이나마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주나 최근에 좀 많이 흐름 좋았었던 메타, NFT 게임 약간 좋은 흐름 보여지는 듯 했더니 약간 좀 나뉘었습니다. 나뉘었고 계속 빠지는 것들은 빠지고 반대로 약간 개별 호재 이슈 더한 종목들은 약간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NFT 그다음 게임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다가 또 다시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좀 많이 다운됐죠. 반도체 섹터가 많이 다운됐고 지금 이제 반도체도 이제 나름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5G 쪽으로 많이 수급이 좀 쏠렸어요. 5G 쪽으로. 5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죠.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지연됐죠. 투자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실적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구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5G 위주로 좀 좋은 상승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하다.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매하시기보다는 단기 바닥을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도 섹터 위주로 어느 정도 매매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도 섹터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 위주로의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 줄로 좀 정리하면요, 뭐 소수 종목 외에는 오늘 급락 마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단기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종목 오늘 종목 상담 한번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혜원분께서 세 종목 상담을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일단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보면요.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면서 상승 구간인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저한테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이 삼성전기 17만 220원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10월 25일 날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에 유입되면서 추세 전환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단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수급이 이렇게 쏠리는 섹터는 무겁든 가볍든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NC소프트도 상한가 가고 무거운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섹터 위주로 보시면은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망을 좀 보면요 4분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해소를 통해서 자동차 수요가 회복하고 그 다음 5G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가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도 보면요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했죠. 꽤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원래 삼성전기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22만 3천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22만 3천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망도 좋고 지금 주가가 메리트 있는 주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적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고용량 고전압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MLCC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글로벌 공급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날에도 파이브지 좋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일 동안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121선은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78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9% 증가한 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2조 6,800억 정도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치. 예를 들면 뭐 시가총액 한 1,000억짜리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뭐 50% 나왔다, 40% 나왔다, 이거랑 이렇게 큰 거대한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뭐 48%, 20%씩 증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 잘 나왔고 일단은 지금 17만 220원 지금 이제 저한테 종목 상담 해주신 분 평단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의미 없는 약수익권이라고도 하기도 좀 애매해요. 워낙에 지금 이제 17만 7,500원이고 매수가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약수익권에 갖고 계시긴 한데 지금부터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흐름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좀 이렇게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일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나쁘지 않은 가격대 잡으셨어요. 나쁘지 않은 가격대 잡으셨고 지금 이제 추세 자체는 살아있어요. 추세 자체 살아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단기저항 매물대 구간까지는 좀 뚫어줘야 됩니다. 단기저항 매물대 구간이 요 구간인데 앞전에 좀 지지저항 역할을 많이 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일단은 19만 6천원까지 1차 목표가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고 흐름 좋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19만 6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밴드랑 거의 비슷해요. 매수가랑 현재 종가 17만 7,500원이랑 비슷한데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망도 좋고 지금 실적 좋게 나왔고 그리고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긴 흐름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굳이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자 지금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한 구간이 딱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16만 4천원 구간 16만 4천원 구간 앞전에 어느 정도 지지 받아주면서 물량 소화했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한 두 번 정도 지지 받았죠. 두 번 정도 지지 받았고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1선에도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6만 4천원 구간 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9만 6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KT네요. KT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KT는 최근에 좀 잡음이 많았었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의 매수 가격이 3750원 그리고 비중 5%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KT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 상승을 이어오다가 작년엔 좀 주춤했죠. 작년엔 좀 주춤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회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KT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좀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에 좀 주춤했죠. 작년에 좀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배당 수익도 괜찮습니다. 연말 되면은 배당주들 또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대 돼요. 배당이 거의 한 5%대 되는데 일단은 배당은 5%고 자 KT가 지금 최근에 좀 잡음이 많았다고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표가 연루된 횡령 혐의 공시를 미루다가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요
이로 인해서 벌점이 8점 이상이면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2년 안에 3회 이상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되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수는 당연히 상패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잡음이 있었긴 하지만요. 실적만 좀 놓고 보면은 실적은 좀 좋습니다. 왜 작년에는 좀 주춤했는데 올해는 좋냐면은 통신 3사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전부 다 이제 마케팅 비용은 축소했습니다. 마케팅 비용 중요하죠, 여러분들. 굉장히 고정 지출에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은 축소하긴 했지만은 반대로 5G 스마트폰 판매율은 높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한 5%밖에 안 실으셨어요. 저한테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이 3750원이라고 하시면은 지금도 보면은 종가 부근이에요. 그쵸? 15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게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드문드문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연말 되면은 당연히 배당주도 한번 관심 받고요. 특히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G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죠. 5G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통신사도 크게 보면은 5G 관련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은 가격대에서 조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좀 KT 우리가 좀 샅샅이 좀 살펴보면요. K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22평선 수렴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받쳐주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3750원이면요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제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28,600원 구간에 있어요. 28,600원 구간 한 요 정도 구간 살짝 밑인데 28,600원. 요 정도 구간에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전에 이 구간에서 지지 저항을 많이 받고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약간 받쳐줬던 구간이에요. 받쳐줬던 구간이고 지금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적절하게만 우리가 좀 목표가랑 손절가만 좀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KT 일단은 비중 5%좀 약간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또 다른 데에 반대로 이제 기회비용을 활용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높게 안 잡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좀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 매물대가 32,000원, 32,400원 요 구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 구간의 매물대를 좀 뚫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거래량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단기적 매물대 구간 32,4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28,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절가랑 목표가랑 중간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죠. 현재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거래량이 유입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 매물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 구간에는 지금 이제 121선까지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2,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종목 한번 볼 텐데 진단키트 관련주죠. SD 바이오 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앞전에 그 이제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가지고 얘는 그때 상장이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관련주로 휴마시스랑 SD 바이오센서가 있었는데 얘는 그때 비상장이었고 저는 이제 휴마시스를 매수를 했었죠. 휴마시스 매수했는데 휴마시스가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지면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장세 흐름의 그런 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요즘 장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뛰었다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끝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딱 그러면 이 봉이 나와요. 그럼 딱 이 영망치 음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장세에 딱 알맞은 그런 이제 캔들이 나와줬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SD 바이오센스 한번 볼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매출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매출을 보면요 737억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2020년에 1조 6천억대로 대폭 상승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이고 이 증가세 같은 경우는 내년 2022년까지 작용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D 바이오센서 일단은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요. 요런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반반입니다.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더 없는 지옥을 느낄 만한 차트고 반대로 이제 바닥권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고 갈 만한 그런 차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저한테 종목 상담 주신 분의 평단가랑 비중을 보면요 51,300원의 비중 10%입니다. 51,300원의 비중 10%. 이 역시도 아마 최근에 잡으신 걸로 보여요. 지금 종가가 51,600원이니까. 지금 일단 차트 한번 좀 놓고 보면요.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이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저도 관심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시끄러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위드 코로나 실시하고 확진자가 4만 명까지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확진자가 감소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한 나라들 보면은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폭증해요. 확진자가 당연한 얘기죠. 폭증을 했다가 감소합니다. 다시 그 위드 코로나 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확진자가. 근데 이제 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요 기간 사이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이제 확진자 수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질 걸로 보이고 일단 흐름 자체를 좀 놓고 보면요. 일단 지금 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좀 다양한 캔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다양한 캔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어느 구간이 좀 의미 있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은 구간인지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저항 매물대만 놓고 보면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유입이 안 돼서 그렇지 거래량만 유입되면 55,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동반이 안 되다 보니까 상승 같은 경우는 해봐야 요 정도? 해봐야 5만 원이었어요. 해봐야 5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확진자가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 뚫기 힘들었던 구간에서 안착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나와줬던 그런 부분이고 일단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55,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55,000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 55,000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에 찾아서 우리가 손절가 구간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평선 수렴하면서 지금 이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적 전망치가 워낙 지금 내년까지는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일단은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에 잡자면요, 62평선 상존에 있는 47,5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하시면은 마이너스 한 6%대 돼요. 6%대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는 단기 목표가 5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이제 방송 포트에도 편입하고 있는 종목인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낙서를 지우고, 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에도 투자를 하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약간 시장에 관심은 받지 못하지만은 저 한켠에서 커져가고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또 얘만 또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D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4%인가요? 수익권인데, 일단 DSC 같은 경우는 제가 코멘트를 왜 드리냐면은 좀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 잠깐 드리자면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테마에만 해당되는 종목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망 기업, 앞으로 좀 시장을 선도할 만한 기업에 좀 많이 투자를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그 주요 기업에 투자한 가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DSC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반발성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 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K카랑 그 다음에 삼성전기, KT, SD 바이오 센서 이렇게 종목 다뤄보고 간단하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도 제가 좋은 종목들 다루고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한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시장 상황 전달이나 투자 전략 또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카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 번호로 송반장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와 참여 코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샵 2034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송반장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참여 코드 전송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